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월 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 오전장에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녁 시간 기준으로는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요 며칠에 일봉 마감을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리플이 최근에 만들고 있었던 이 불플래그라는 상승 패턴, 이게 지금까지는 유용한 상황인데 이 상승 깃발 패턴이라는 건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삼각 패턴을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평행 채널을 돌파해 주고 나서 최근에 돌파를 해줬죠. 이러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이 상단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제는 이 조정 국면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까지도 뚫리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이틀 연속으로 나왔지만 이 상단 지지 라인 맞고 어느 정도 끌어올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흐름이 중요하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슈, 이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최근 나온 소송 관련된 소식, 여기에도 우려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신규 투자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시경제 이슈를 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경제 이슈가 지수 발표가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 FOMC 금리 결정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번 달에 12월 달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때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 이 금리 결정을 위해서 FOMC에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록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저번 달에 이 회의를 하고 나서 발표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0.25%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날 함께 공개된 점도표였죠. 점도표라는 건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위원들이 각각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때 적정 금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곳을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중간값을 보면 내년에 2025년에 어느 정도를 적정 금리라고 생각하는지 이 FOMC 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점도표는 분기마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점도표가 공개가 됐었고 작년 12월 달에도 최근에 점도표가 공개가 됐던 건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9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2025년의 적정 금리, 이 중간값을 살펴봤을 때 올해 안에 총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이게 2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시장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점도표가 공개됐던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시장이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요 발표들, 지수들, 회의록이 공개될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또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리플 관련해서는 이 소송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XRP는 SEC의 항소 기한을 앞두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임에도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SEC 항소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SEC는 1월 15일까지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5일 뒤인 1월 20일에는 게리 겐슬러 현 SEC의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SEC가 이 기한 내에 항소 서류를 제출할지도 의문이지만 제출한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내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아까 이전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인 날 사퇴할 것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SEC 위원장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 올해에는 종료될 거라는 그 기대감, 거의 확신에 가까운 기대감 때문에 리플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을 보여줬던 거고, 또 올해 전체를 우리가 상승 사이클의 해로 봤을 때 2017년과 2021년이 반복된 사이클을 봤을 때 리플은 작년 말에 보여줬던 상승력보다 더 큰 상승력을 올해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재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큼직한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